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5과 3차 시, 15가 농부의 지혜, 3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력 가꾸기 113쪽, 교과서 113쪽 어휘력 가꾸기에다가 그 다음에 114쪽 해결시야 터뜨리기 이렇게 두 쪽을 갖다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모양이 비슷한 한자부터 보실까요? 네, 어떤 모양이 비슷한 한자가 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우, 두 번째 낫오, 정말 비슷하네요. 세 번째 방패간, 네 번째 해년,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을 한데 묶어 놓았습니다. 자, 이 한자들을 이용해서 만든 어휘 또는 성어들을 우리가 오늘 좀 학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휘는 우이독경입니다. 우이독경. 쇠귀의 경읽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구우일모. 구우일모. 9마리 소 중에 터럭 하나. 한 개의 터럭.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오가 들어가는 어휘는 첫 번째 단오, 음력 5월 5일입니다. 누가 어린이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음력 5월 5일입니다. 단오 축제는 강릉이 가장 유명하죠. 그쵸? 예, 강릉 단오 축제가 유명하죠. 두 번째, 오후입니다. 오후. 오후는 낮 12시 이후를 얘기합니다. 오전은 이전이 되겠죠. 그쵸? 예, 단오와 오후라는 어휘가 나옵니다. 세 번째 방패간입니다. 자, 방패간자가 나오는 말입니다. 방패간자가 나오는 말은 첫 번째 간만, 네, 간만. 두 번째 간성지제, 그죠? 간성지제. 방패와 성곽의 역할을 하는 제목 이런 뜻입니다. 네. 사람에게 쓰이는 말인데요. 제목이란 뜻이 이제 목재죠. 목재, 원래 목재인데, 사람한테도 이제 쓰는 말이죠. 그쵸. 간성지제. 그 다음 네 번째, 해년자가 들어가는 어휘는 첫 번째 연초. 연초가 아니라 연초입니다. 연초. 자, 그 다음 작년. 어제 작자 써가지고 작년 지난해를 얘기하는 거죠. 보충으로 명확하게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기 바랍니다. 우이독경은요, 쇠귀의 경익기라는 뜻으로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되게 안타깝죠? 예, 안타까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우일모. 9마리의 소 가운데 박힌 하나의 털이란 뜻입니다. 매우 많은 것들 중에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를 이루는 말입니다. 네. 우이독경, 구우일모. 성어입니다. 많이 쓰이는 성어입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단오. 자, 우리나라 명절 중에 하나고요. 음력 5월 5일입니다.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휴일이 아니라서 보통 이제 명절로 잘 생각이 안 나죠. 그쵸? 음력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오후. 정오부터 밤 12시까지의 시간을 오후라고 합니다. 오후. 예. 정오부터 밤 12시까지의 시간을 오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간만. 간조와 만조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간만. 조수 간만의 차가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 활용할 수 있겠죠. 과학 시간에 특히 사회 시간에도 나오죠. 방조제랑 댐이랑 그런 거 설명할 때 예, 조수 간만의 차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서해안 특히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다음 간성지제. 방패와 성곽이에요. 성곽. 방패와 성곽의 구실을 하는 역할을 하는 인재란 뜻으로 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 이제 군인한테 많이 쓰는 말이죠. 그죠? 예.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연초.
새해의 첫머리란 뜻이고요. 작년, 이해의 바로 앞의 해, 올해의 바로 앞의 해, 지난해를 작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챕터, 좋은 대화를 하는 방법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들어볼게요. 좋은 대화를 하는 방법.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를 보고 좋은 대화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빈칸에 써보자.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대화는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좋은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논리가 없다면 아무리 말을 해도 설득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정확해야 합니다. 또박또박한 발음과 차분한 어조는 상대방을 더 집중하게 합니다. 저는 말을 하는 것만큼 경청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다 들으셨죠?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지금 여기 어휘들을 먼저 보세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대화라는 어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여학생이 말하는 것 중에 표현, 어조, 이런 어휘들이 나오고, 그 다음 남학생은 논리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쪽 파마머리 남학생은 경청,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그런 말이죠. 그쵸? 자, 보충으로 어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표현. 생각이나 느낌 등을 언어나 몸짓 등의 형상으로 드러내서 나타내는 것을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조는 말의 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의 높낮이, 그쵸? 말의 높낮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논리. 말이나 글에서 사고나 추리 등을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나 원리. 논리적인 사람들 보면 되게 되게 똑똑해 보이고 존경스럽기도 하죠. 그쵸? 그 다음 대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또는 그 이야기를 대화라고 하고요. 마지막 경청,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를 보고 좋은 대화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빈칸에 써보자. 선생님께서는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여학생은 표현이 정확해야 되고 어조가 차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두 번째는 논리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학생은 경청하는 자세.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특히 선생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들어주는 거. 그쵸? 학생이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들으려면, 파악을 하려면 우선 잘 들어줘야겠죠. 마지막 여학생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을까요? 예, 그거 잘 모르겠네요. 좋은 대화라는 방법 되게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사춘기 남학생들, 뭐 여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사춘기 학생들이 보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방에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대화 일절 없고. 저 학부모님이랑 상담할 때 되게 많이 상담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말을 안 해요. 집에 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끔, 신경질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막 하시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예. 근데, 부모님은 이제 잘 지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건데, 어, 이제 자녀분들이 그거를 좀 뭐라 그럴까, 그 마음을 잘 못 알아주는 때 되게 서운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예.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 그게 길게 가면은 좀 안 좋겠지만, 그게 그냥 일련의 과정이라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사춘기에 된 학생들 보면, 예, 지도하기도 어렵고 부모님이 대화하기도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좋은 대화를 하는 방법 잘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학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예시 볼까요? 상대가 나와 다름을 인정한다. 진짜 좋은 말이죠.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쵸? 다른 겁니다. 상대가 나와 다름을 인정한다. 진짜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죠?
자기와 다르다고 해서 쟤는 틀렸어, 쟤는 이상해, 정말 이상하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나랑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나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는다.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장은 할 필요가 있는데, 나의 주장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거를 강요하는 거는, 예, 좀,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뒷걸음질 치게 하는, 예, 그런 태도가 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 말한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예, 친한 사이일수록 우리 친하잖아, 함부로 막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되게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사이가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친한 사이면 거리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좀, 예, 눈치를 봐가면서 얘기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넘어가 버리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대화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생각이죠. 그쵸? 예. 대화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대화 주제가 자주 벗어나게 되면, 얘는 나랑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지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얘랑 대화하면 뭔가 겉도는 느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게 되게 좀, 애매한 문제긴 하지만, 좀, 대화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좋은 대화라는 방법 중에서, 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앞으로 이제 친구들이든 어른들과의 대화든 자기 아랫사람, 후배들과의 대화든, 대화를, 좋은 대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말을 잘 할 수 있는, 말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챕터 넘어갈까요? 자, 아래 제시된 한자 어휘를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지어보자 그랬습니다. 네, 지금 어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8개. 아니죠, 7개네요. 7개입니다. 자, 되게 중요한 성어들도 몇 개 보이고요. 그죠? 네, 단어들도 몇 개 보입니다. 7개 단어, 이거, CD에는 지금 보충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을 통해서 이제 어휘의 명확한 뜻을 좀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첫 번째는 구설수라는 단어입니다. 구설수. 입구, 혀설, 네, 수는, 네, 운수할 때 숫자입니다. 그죠? 네. 남과 시비가 붙거나,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입니다. 이거 되게 기분 나쁜 운수죠.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죠. 구설수. 예. 구설에 오르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숫자 빼고요. 그쵸? 그 다음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 있는 일을 사실이라고 합니다. 사실관계 막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째, 유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설자 있죠. 말씀설이죠. 말씀설, 기쁘다, 열, 2개 다 되는데, 달래다, 세도 돼요. 달래다. 설득하다, 세자도 됩니다. 그래서 유세라는 말은 자기 의견 또는 자기 소속 정당의 주장을 선전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네, 방금 종이 울려가지고요. 학교에서 잠깐 일시정지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선전하여 돌아다니는 겁니다. 유세. 돌아다니면서 설득하는 겁니다. 선전하면서 돌아다니는 걸 유세라고 한다. 보통 선거전에서 선거에 유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 또 선거가 언제 있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선거할 때 그 유세라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즉답. 그 자리에서 당장 대답하는 거고요. 또는 그런 대답을 얘기합니다. 즉답. 즉답을 피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죠. 그런데 그죠? 그 다음 5번째,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는 그 말한 대로 실행하는 걸 언행일치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겠죠. 신용이 신뢰스럽지가 않겠죠. 네. 언행일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말한 거는 그대로 실행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주창. 주의나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한다? 앞장서서 주장하는 겁니다. 일침. 침 한 대라는 뜻이고요. 따끔한 충고나 경고를 이르는 말을 뜻합니다. 일침을 가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7개의 단어를 지금 살펴보았는데, 이 7개의 어휘를 통해서 짧은 글을 지어보자고 했어요. 어떤 짧은 글을 지었는지 아마 예시를 통해 보겠습니다. 자, 파격적인 그의 주창에 귀추가 주목된다. 유명 가수가 최근 불미스러운 구설수에 휘말려 연일 화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각 후보의 유세가 시작되었다. 유권자들은 현재 공약보다 당선 이후의 언행일치가 더 중요하다고 일침을 가하였다. 네, 이런 식으로 짧은 글을 지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지금 어휘력 각국이고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해결시야 터뜨리기 1번, 2번, 3번 세 문제가 있고요. 전부 주관식으로 되어 있네요. 서술형, 논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생이 필기한 풀이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자고 합니다. 자, 하이 부이 상호. 무엇 때문에 귀에 대고 말합니다. 라고 끝냈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합니까로 바꿔야겠죠. 네, 이 부분은 의문문을 주제로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기억의 풀이에 맞게 아래 한자 카드를 바르게 배열해보자 그랬습니다. 두 마리의 소 중에서 어느 것이 낫습니까? 이 소가 낫습니다. 네. 첫 번째 한자는 승, 이기다 승자인데 여기서 낫다. 우는 소우, 차는 이차, 이것. 이 소가 낫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3, 2, 1이 되나요? 정답 보겠습니다. 네, 3, 2, 1. 차, 우승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자, 농부의 행동에 깨달음을 얻은 황희가 아래의 기사를 보고 어떤 말을 했을지 추측하여 빈칸에 써보자.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4년간 2.5배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인터넷상에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근거 없는 소문이나 악의적인 글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이버 폭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참 이거 악성 댓글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상처를 쉽게 받는, 상처를 많이 받는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이 악성 댓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정신질환적인 그런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되게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풀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악플 말고 선풀. 그러니까 아주 선한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악성 댓글 건수 추이가 보시면 이렇게 1926건이었다가 이제 4768건으로 많이 늘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실명제를 하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해봤겠지만 또 이거 개인정보 유출이라서 또 이게 예민하기도 하고요. 자, 어떤 말을 했을까 한번 볼까요? 소도 험담을 들으면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진데 하물며 사람은 오죽할까? 역지사지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자, 역지사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 그런 말이죠.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본다 그런 말이죠. 처지를 바꿔 생각한다면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예, 되게 좋은 표현을 많이 했네요. 그렇죠? 예, 1, 2, 3번까지
해결샷 터트리기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오늘 나가는 부분은 113쪽, 114쪽이고요. 다음 시간에 16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